그 자전거 타이어에 들어가는 얇은 튜브 있죠. 그거를 3개를 감으면 얼굴만 뜬대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어 튜브를 한 번에 많이 사면 아니 또 의심받지. 그래서 6월부터 장마당에 나가서 하나씩 샀어요. 하나씩 나갈 때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좀 하셨나 봐. 너가 그래도 너넨 집안이 평양에서 살고 그리고 또 거기 성분이 좋아야 아무리 내가 피지컬이 된다고 해도 가는 게 아니라 성분이 좀 좋아야 거기 가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뒷돈도 쓰는 거 보면은 혹시 뭐 피해가 안 가면 아빠나 뭐 가족들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아버지는 장사치였죠. 아 장사하셨어?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뭐 북한에서 장사를 하려면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마당에서 하는 장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거기서는 무력부죠. 무력부의 후방 쪽 관련된 야, 물자를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이동이나 상품 종류에 제한을 안 받았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아버지가 국방부에서 많이 물자를 집으로 가져오셨네.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도 참 그때는 아버지가 참 이해가 안 됐죠. 그래? 사이어에 있다가 그 제 공군사령부 체육중대라고 그냥 군단 프로복싱 부대로 넘어갔어요. 아, 2년 뒤에. 2년 뒤에. 그래서 16살에 프로복싱 데뷔를 해가지고 17살부터 경기 뛰어서 쭉 했죠. 경기를 뛰었어? 네. 그게 와. 알겠지만 군 선수들이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격투, 막싸움, 프로복싱 그냥 우똥 뺏겨놓고 링에 올려놓고 막 군 사령관 왕별들 와가지고 이마 부서지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저 새끼 죽이라 막 하고 막 진짜 그러는 거야? 응. 그 재미로 그냥 그러니까 컬러 세우면서 그 예전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고 절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북한의 공식적인 군 체육 부대예요. 군 체육 부대고 군 체육 경기 대회가 해마다 있어. 3회씩 열려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회씩 열리는데 그때 뭐 VIP 온다 해가지고 뭐 내가 유명 공군 사령관이 공군 경기하는 거 와서 보면 그때 또 막 그러니까 자기 편이 이겨라고 응원하는 거겠지? 만약에 근데 육군 사령관이면은 공군 야 죽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저 새끼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군 선수가 나가 있으면 공군 상대 선수 막 손가락 죽여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이 없고 예절이 없고 막 그리고 어떤 부대에서는 또 군악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작은 체육관에 링 중앙에 있고 사람들 선수들 이렇게 경기 응원하고 있는데 군악대 나팔 불고 막 귀가 매고 응원하고.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지면은 불이익이 있어? 없어요. 그건 없어. 다행히. 아니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하셨겠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아마 계획된 건 아닐 거야. 아버지도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어느 날 뭐 이렇게 만나서 딱 얘기를 한 거야? 야, 남조선 가자. 그게 공군에서 내가 지금 프로복싱 선수로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남조선 가자. 와, 이거는 진짜 또 나름 너는 그래도 이게 사상 교육을 부모님 곁에서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그쵸. 받았기 때문에 세뇌가 아주 땅땅했죠. 그래, 이거는 가서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진 않았겠지만. 내가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아버지가 남조선 가자고 할 때 이놈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세뇌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버지로 보인 게 아니고 계급의 원수로 보였죠. 그래서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또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그때가 한 20살 그때였어가지고 2012년 7월에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8월에 경기 있는데
멘탈. 지금 8월에 경기 때문에 지금 상태 조절이라고 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대에 직일병이, 우리 당직병이죠. 직일병이 딱 때려요. 서성지, 저 아버지 부대에 찾아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올 사람이 아닌데 공군 부대도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고 하니까 굳이 부대에 올 사람 아닌데 하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서성아 남조선 가자 딱 한마디. 그래서 거기서 빡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버지 덜어서 가더라고요. 잘 생각해봐 하고서 덜어서 가더라고요. 설득도 안 하고? 네.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서 갔어요. 아버지도 도박을 했죠. 그때 내가 아버지를 그때 뭐 고발하거나 그 자리에서 잡아서 결박을 하고 뭐 이렇게 처단을 하거나 했으면 아버지도 그런 각오까지 했을 거예요. 아닌가? 야, 내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지. 있었겠지. 아빠는 그 믿음이 더 컸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지. 나는 아버지를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내 손으로 이걸 잡지 못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머리 들고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제일 컸어요. 군에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DMZ 쪽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는 탈북이면 다 삼국을 걸치거든? 근데 아빠는 어떤 생각으로 이 서해를 막 건너서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아빠 진짜 담력이 대단하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결심을 하고 외출받고 집에 나가서 그래요 아버지, 일단은 아버지 설득을 하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설득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이 나라는 끝이 안 보이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탈북을 할 거다. 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때는 따라 나서서 아버지 생각을 돌려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탈북 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중국 아버지 이렇게 출장 다니던 단둥 쪽으로 가서 증명서 위조해서 넘거나 세 가지였구나. 그렇게 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집까지 팔아야 된다. 아, 돈이 드니까. 네. 아버지가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그냥 증명서 해서 중국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중국을 지나서 다른 나라 가서 그 남조선 대사관 찾아갈 때까지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집을 팔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집을 팔고 이동하게 되면 신의주 가서 걸렸을 때 탈북하려는 그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집 그대로 놔두고 우리 떠야 된다. 이 작은 돈으로 하려면 도강이라는 걸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탈북 도강 넘어가는 걸 알더라고요. 저기 백두산 쪽 가면 두만강이 얕아가지고 건너갈 수 있다. 그게 두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가고 싶은 데는 서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수영 못하는데? 난 복싱밖에 못하는데? 네, 내가 물에 안 떠가지고 애들이 나보고 핵잠수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물에 들어가면 안 떠가지고.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도 아는데 아버지가 탈북을 하자고 하는 그 루트가 아버지가 90년대에 실뱀장어, 장어 있죠, 장어 새끼. 그 장어가 잡히는 그 강이었어요, 서해바닷강. 그래서 우리 한강처럼 쭉 나가면 서해바다인 거죠. 근데 그 하류 바로 앞에 강화도가 있어요. 강 따라 나가면 바로 남조선인 거예요. 연안평화 쪽에서 바로 보이는 데를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강에서 아버지가 90년대에 실뱀장어 잡이를 외화벌이를 하셨는데 예성강으로 탈북하자 해서 거기 가게 됐죠, 결국. 그래서 1년 동안 예성강 지리 공부하고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네, 13년도에 내려와서 14년 탈북할 때. 그러면 주말마다 가가지고 어떤 조사를 한 거야? 물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사리, 대사리, 1문할, 2문할, 3문할 그 날을 세는 게 있어요. 보름달이면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고 그거 계산한 거죠. 와, 그걸 1년을 준비한 거야? 나는 모르니까. 주변에 뭐 군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아예 없이? 그게 당연히 수반돼야 되죠, 그 작업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매수를 한 거야, 군인들을? 매수 정도가 아니고 거기 일반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못 살아요. 못 들어가지. 왜냐면 연선지구니까. 근데 우리는 평양 사람이잖아요. 평양 신분증을 갖고 있고 아버지가 돈을 콱 주고 그때 그 황해도 지역에 금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외정 때부터 그 금강으로 엄청난 동네예요. 우리 아빠도 거기 군사를 많이 갔는데. 그 금을 캐러 왔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뚜졌어요. 사람들이 곡괭이 집에서 다 갖고 나와서 흙까지 퍼 금 캐려고? 네, 너무 배고프니까 다 뚜져 먹고 이제 남은 땅은 군 위수구역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안 닿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 금장 하러 왔다. 그러니까 부대 딜을 했죠. 4군단 77여단 거기 포부대인데 거기 가서 포갱도 이런 거 있는 그 대대 한 개 분대 1개 분대에 노력을 주고 투자하고 나한테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게 하면 매달 얼마씩 준다. 나 금캐게 여기 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노력 보장을 해서 1개 분대 병력 지원받고 우리 천막 그 군 위수구역 안에다가 천막이 말이 천막이지 집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텐트 치고. 네. 야, 그러니까 남조선에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그 안에서 큰일 그냥 나죠 남조선은. 그러면 이제 다 뭐 싸죽이든가 뭐 음. 일나니까 금을 일단 그 안에서 좀 네, 캐면서 한다. 믿음을 계속 쌓은 거구나. 그쵸. 얼마 정도 그렇게 뭐 진짜 1년. 1년을 진짜 그렇게 네. 행동을 한 거야? 금도 진짜 캐고? 그 우리가 캐지 못하니까 그 군대 애들 시켜서. 네, 군인 애들. 근데 그 지역이 금 나오는 지역이니까 얘네가 그 부설이죠. 군 뭐 한 일개 중대를 뭐 내보내서 군 캐기 하는 그 개인 업자들한테 노동력으로 주고 뭐 부대에서 또 군대를. 예. 그런 데서 아버지가 야 그만한 돈 주겠으니까 우린 일개 분대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난 또 나이를 4살이나 뿔고 가지고 89년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왜냐면 군에서 어린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애들 일 시키고 나는 그 옆에 뭐 놀러 간다 하고서는 가서 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고 그때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이렇게 내려와서 바이크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만 계속 그걸 했어요. 너랑 아버지만 왔잖아. 그러면은 혹시 가족은 뭐 어머니가 1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너 어머니가 15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맥현은 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리고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받을 수 없어요. 뭐 하도 많으니까. 행방불명. 그러면은 외아들이야 너도? 그쵸. 그래. 그럼 아버지가 가족이 전체가 온 거예요, 아버지랑. 아버지랑 둘이 온 거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직계 가족이 다 와서.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D-Day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이날이다. 어떻게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한 거야? 엄청 두근두근하죠 지금. 와, 이거는 진짜 아버지 어떻게든 돌려 세워야 되는데 이 아직까지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7월에 내 생일도 있고 아버지 생일도 있어요.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내가 물에 안 뜨니까 그 자전거 타이어에 들어가는 얇은 튜브 있죠. 그거를 3개를 감으면 얼굴만 뜬대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다고. 근데 다 이미 해보셨군 실험을. 그 지역에서는 그 타이어 튜브를 한 번에 많이 사면 또 의심받지. 그래서 6월부터 장마당에 나가서 하나씩 샀어요. 하나씩 나갈 때마다. 6개를 사놓고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튜브 사는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사야 돼. 와. 그 의심 받죠. 의심 받지. 형한테도 그 지역 주민인데 100% 받지. 그리고 펌프 그리고 생수 있잖아요. 500ml짜리 생수 그리고 초코파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잘 밀봉된 음식. 한국 초코파이야? 네.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거. 오리온이 그거 뭐 이렇게 해서 고향에서 찍었던 그 할머니 사진이랑 어릴 적 사진
나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은 아버지가 남조선군에 잡히면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 군복 입은 사진 다 안 된다. 태워버려서 아, 싹 다 내 사진 다 태우고 할머니 사진 어렸을 때 그 사진 뭐 이렇게 몇 장 챙겨가지고 챙기고. 이렇게 초로 이렇게 쫙 천농 녹여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싸서 천농으로 방수 처리. 그 군에서 다 배워줘요. 뭐. 그걸 탈북에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렇게 해서 군대 배낭에 이렇게 해서 메고.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있던 부대에서 뭔가 했더니 남포에서 한 놈이 매생이 타고 남조선으로 뛰었다. 쪽배 타고. 네. 북한 그 휴전선 지역에 그냥 비상 아씨. 그럼 또 7월 초에 계획을 또 미뤄야 되잖아. 아버지가 야 이제는 우리가 저기 희망이 없다. 포기하자. 내년까지 가자. 1년 더 있자. 나 그냥 나 너무 잘 됐다 이거. 이제 다시 평양 올라가서 살 수 있겠다. 너무 잘 됐다 이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8월 13일에 강 근처에 가서 뭐 거기 금 또 나오는 땅이 있으니까 탐문을 하자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근데 배낭을 챙기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준비해놓은 배낭을 챙기길래 아버지 왜 이러지?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지금 가자고? 막 근데 그 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바짝 긴장하면 그게 한 달을 안 가요. 아이고, 그 한 달 지나면 그 전보다 군인들이 더 해이돼요. 그렇지. 에너지를 확 썼기 때문에. 그때 8월 13일에 그렇게 가서 땅 본다고 가가지고 그 옆에 주막 같은 데 들어가서 술을 주더라고요. 야, 뭐 저녁에 여기는 하고 사람 만나러 가자고 해서 뭐 밥 먹었죠. 밥 먹으면서 그 북한의 농태기 야, 뽀얀 거. 그거 마시고 그다음에 갱 보러 가자 해서 가가지고 와 갑자기 옷 벗고 막 튜브 차고 아버지가 아버지 왜요? 조용하고 빨리 튜브 차라고. 그때 막 강에 물이 다 찼다가 몇 시야? 9시. 저녁 9시? 네, 9시. 그러니까 8시 반에 만조가 되고 9시에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럼 빠지는 물로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바닷가에는 경계가 삼엄하니까 못 가요. 우리가 강 따라 내려가야지 갈 수 있어요. 그 강 중류쯤 되면 거기까지는 바다부터 쭉 이렇게 그 초소가 있다가 그 중류쯤 되면 초소가 거의 드문드문 있으니까 막 튜브 차고 펌프질하면서 너도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옷 벗고 튜브 차고 바람 넣고 아버지는 다 넣고 나 2개 넣고 3번째 딱 넣었는데 발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선전등 비치면서 지나가다가 우리 딱 비치는 거예요. 군 아니고? 군복이 군복 입고? 남자인데. 근데 그 사회 사람들도 군복을 잘 입잖아요. 견장 오면 딱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칼을 차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다가 걸리면 피값이라도 하고 죽자 해서 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그 칼을 뿜으면서 뭘 봐 이 새끼야 저리 가 하면서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아주 뛰어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나 지금 3번째 거 넣고 있는데 펌프질 하고 있는데 오씨 저거 뭐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등을 이렇게 턱 내리더니 가요 그냥.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뛰어나가는 상태에서 바로 물에 그냥 아버지 축 들어가고 그거 보니까 야씨 안 되겠다 펌프질 하면서 나 따라 뛰어가서 형성아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는 그냥 혼자 먼저 팍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나도 들어가고 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막 호호적대는데 머리 그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서는 보니까 딱 얼굴만 뜨는 거예요. 머리만. 와, 그 자전거 튜브 3개가 딱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손 잡고 물살 따라서 쭉 떠내려왔는데 나중에 와서 그 구글맵 켜고 그 위치 찍으면서 거리 측정 짜가니까 26km 물 따라 내려온 물 안에서 26km야?
그러니까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일반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이게 북한의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 여기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한국의 사회에 나와서 내 기사부터 찾아봤죠. 댓글에 야 이거 무조건 깐첩이다. 간첩이지. 북한에 보내라. 막 댓글이 장난 와. 아니더라고요.